안녕하세요, 주우천치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38일 남은 날입니다. 천조국에 새로운 왕이 등장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후보의 정책을 확인하고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에는 나스닥이 어땠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됐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두 대통령 후보의 각각 수혜주는 무엇이 있고 우린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4년 11월 5일 이제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천조국의 왕이 결정되는 날이죠. 과연 누가 될까요? 사실 제 개인적인 사견은 해리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가 뛰어나서이기보다 트럼프 리스크 때문이죠. 제가 주기적으로 미국인과 전화 외국어 수업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트럼프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더군요. 확실히 미국에서조차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미국 전체를 대표하진 못하겠지만 현지 분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고는 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9월 10일에 있었던 사실상 마지막 토론도 해리스의 압승으로 끝났죠.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우리는 두 대통령 후보의 정책을 미리 체크하고 지켜보며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정책 수혜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혹시 누가 되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주식일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나스닥은 정말 절대 방어를 보여주더군요. 그럼 두 후보의 간단한 공약 비교표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가지 공약들이 상세히 있지만 나스닥과 직접적으로 크게 관련되는 반도체와 전기차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이 표를 차용했습니다. 요약표를 보면서 혹시 각각의 대통령 공약을 보면 해리스의 바이든 칩스 정책 유지라든지 트럼프의 IRA 보조금 폐지 시사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칩스법이라고 해서 예전 한창 코로나 시기일 때 반도체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바이든이 웨이퍼를 들고 나와서 사진을 찍고 연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이때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들고 투자하면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던 사명이 바이든 칩스법입니다. 삼성과 TSMC 등 굴지의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하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 투자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IRA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여기서 보조금 폐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위해 전기차 생산을 늘리고 전기차에 주던 보조금을 트럼프는 폐지하겠다는 이야기죠. 트럼프 자체가 원전이나 원유에 대한 더욱 친화적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는 타격을 입겠죠.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누가 되든 큰 걱정은 없습니다. 결국 둘 다 미국이 반도체 특히 AI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정책도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결국 목표 자체는 같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강국이 되길 바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반도체는 사실 팹리스에 집중되어 있지만 둘 다 경중이 있을지언정 파운드리도 가져오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럼 전기차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트럼프와 해리스의 극명하게 차이는 에너지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해리스는 친환경 에너지에 집중하고 공화당의 트럼프는 화석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죠. 여러 뉴스 기사에서도 해리스의 승리 시 태양광이나 친환경 에너지들의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태양광 관련주들이 해리스의 당선으로 움직임이 커지고 있죠.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것이 퍼스트 솔러인데 맨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제가 또 관심 종목과 계속 모으고 있는 넥스트라 에너지도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차트를 이쁘게 그려가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배당도 매년 10% 성장을 하는 배당 성장주죠. 제가 관심 있게 보면서 매수하는 이유죠. 전 이런 주가도 우상향을 해주면서 배당도 성장하고 배당률도 3% 정도 나오는 주식을 좋아합니다. 물론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배당률은 2%대입니다. 다만 공격적으로 매수를 아직 못하는 이유는 이 회사에 대한 제 검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통령 수혜주라는 화제성과 배당 그리고 배당 성장 이런 모습을 볼 때 매수할 이유는 있지만 장기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중을 많이 싣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더 해봐야겠지만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의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회사입니다. 유틸리티와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력을 생산 및 공급까지 진행하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인프라를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AI 이슈가 반도체에서 전력에 대한 이슈로 넘어가면서 더욱 각광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셔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서 해리스 수혜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입니다. 전부를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관심 종목에 넣어둘만 하겠네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우리의 전기차 테슬라가 있죠. 올해 내내 빅테크 중에서 유일하게 수익률이 한 자릿수인 테슬라입니다. 얼마 전까진 마이너스였죠. 바닥을 다지고 많이 올라왔고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되었지만
하지만 사실상 이제 전기차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어가는 테슬라를 보면 한편으론 대단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이 로보택시 공개일로 기억하는데 계속 밀려서 이번에는 제대로 공개될지 궁금하네요. 저 큰 봉우리 자체가 로보택시가 애초에 올해 8월 공개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올라갔던 것인데 연기하면서 한번 쭉 밀렸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10월에 공개 이슈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확실히 이젠 전기차 판매량보다 로보택시의 이슈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를 한 김에 최근 있었던 이슈인 로보택시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그래도 테슬라는 본업이 전기차 회사이니 해리스가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필리처상이라고 꼽히는 이 총격 사건 이후 머스크는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면서 공화당에만 정치 자금을 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전기차 보정을 뺀다고 하는 트럼프에게 주는 이유는 조금 특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민주당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머스크 본인한테 콩고물이 떨어질 것을 기대했는지 바이든 측과 접근을 했지만 오히려 바이든 측은 테슬라가 아니라 포드를 밀어주었다고 하네요.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바이든은 미국 내 고용을 증대시키고 싶어 했는데 테슬라는 고용에는 큰 도움이 되는 기업이 아니죠. 고용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트럼프 쪽을 밀어주고 있는데 트럼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가 테슬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생각을 머스크 본인이 등판해서 말해주었는데요. 정말 머스크가 천재는 천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기사에서 보듯이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본인도 피해가 오지만 오히려 타 경쟁업체는 더 큰 타격을 입어서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의 지배력이 더 올라간다는 이유라는 머스크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시장 우위를 갖고 있는 테슬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일까요? 천재는 천재입니다. 현재 테슬라 차트상 아주 좋은 상방이 열려있고 소재도 살아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10월 10일이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저도 이 덕분에 요즘 TSLL, 테슬라 2배죠. 단타로 꽤나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현재 각각의 수혜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캐터필러,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그래도 여러 유명한 종목들도 있으니 관심 가져보면서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보니 사실 대부분이 해리스가 승리했을 때의 가정만 있지 트럼프가 승리했을 때의 가정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해리스가 역시 되겠죠?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과연 나스닥은 어떻게 됐을까요? 개별 종목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미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QQQ나 타이거 나스닥 100 등 미국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선거 전후 나스닥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QQQ를 기준으로 삼기 위해 2000년 기준부터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쭉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에는 대부분의 해가 선거일 기준으로 보면 연초 대비 상승했었습니다. 단 2번의 하락이 있었는데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죠. 지금에 와서 보면 정말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보다도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가 더 큰 리스크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선거일이 지나면 선거일 당일 기준과 비교하면 항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선거일 기준 최저점을 찍었던 기간이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한 달이 안 되는 시간 안에 선거 이후 저점을 찍고 그 저점을 사실 2번 다시 보지 못했죠.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정말 나스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6번의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매머드급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항상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2028년에는 다음 선거에서 연초에 열심히 주식을 사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 선거가 누가 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결국 누가 됐든 나스닥은 우상향 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여기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까요? 그런 반면 워런 버핏은 현금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는 오는 것일까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금리 인하가 시작됐는데 아직 경기 침체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도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식을 항상 보유하며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